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만에 다시 닫았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열었다 닫았다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24시간 안에 이란 외교장관이 자기 나라 군대한테 공개적으로 멍청이 소리를 들었고 선박에 총이 날아갔어요. 오늘 이 황당한 사태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볼게요. 4월 17일 트럼프가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선언했어요. 농축 우라늄 이전, 호르무즈 개방, 핵 개발 중단까지 전부 합의했다고요. 그 직후 이란 외교장관 아라그치도 X에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상선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올렸어요. 시장은 환호했고 종전이 코앞에 닿은 것처럼 보였죠. 근데 하루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다시 닫아버렸어요. 선박에 실제로 발포까지 했고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농축 우라늄은 국토만큼 신성하다, 어디로도 이전 안 한다고 트럼프 발표를 정면 반박했어요. 합의했다는 발표가 난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이란 정부 스스로가 그런 거 없다고 부정한 거예요. 도대체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란이라는 나라의 구조부터 알아야 해요. 한국이나 미국처럼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틀려요. 이란은 겉으로는 대통령제 공화국이에요. 대통령도 있고 의회도 있고 외교장관도 있어요. 근데 이 위가 또 있거든요. 그 꼭대기가 최고 지도자예요. 지금은 모즈타바 하메네이인데 이 사람은 선거로 뽑히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선출되고 임기도 없어요. 군 통수권, 사법부, 방송까지 모두 최고 지도자 순에 있어요. 쉽게 말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맡은 관리자고 최고 지도자가 진짜 권력자예요.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혁명수비대 IRGC예요. IRGC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1979년 이란 혁명 직후 혁명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일반 군대인 정규군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최고 지도자에게만 충성해요. 병력만 15만 명이 넘고 이란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에너지, 금융 계열사들을 운영하는 거대 경제 권력이기도 해요. 군대이면서 동시에 재벌인 거예요.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이번 사태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호르무즈 개방을 선언하자마자 IRGC는 페르시아만 선박들에게 무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멍청이의 트윗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명령에 따라 해협을 연다. 현직 외교장관을 멍청이라고 부른 거예요. 강경 매체 카야는 아예 아라그치 장관 탄핵을 거론했어요. 타스님 통신은 외교부는 이런 방식의 소통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은둔 중이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성명을 냈어요. 용감한 해군은 적들에게 새로운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할 준비가 돼 있다. 외교장관을 손을 든 게 아니라 IRGC의 손을 든 거예요. 이 순간 호르무즈 재봉쇄는 애정된 수순이었어요. 메으르 통신은 이런 글을 텔레그램 상단에 고정했어요. 외교장관의 추가 설명 없이 트윗은 트럼프에게 현실을 넘어 자신을 승자로 선언할 최고의 기회를 제공했다. 협상은 외무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냥 언론 비판이 아니에요. 이란에서 관영 매체가 현직 외교장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한다는 건 이미 IRGC가 외교 라인을 밀어내기로 결정했다는 신호예요. 이란 내부에서 협상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는 상대가 외교부인지 IRGC인지 아니면 최고 지도자인지가 완전히 불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란 의회장 갈리파프조차 국영TV에서 진행이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아라그치의 낙관론과 거리를 뒀어요. 한마라 안에서 외교부, 의회, 군부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세 개의 이란과 동시에 협상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게 마냥 IRGC가 나쁜 놈이고 외교부가 착한 편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란의 이 전술, 알고 보면 굉장히 계산적일 수 있거든요. 엑시오스는 이번 호르무즈 위기가 미국과 이란이 농축 우라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는 진전을 보인 직후 레바알됐다고 전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묘하지 않나요? 이란이 호르무즈 재봉쇄를 통해 노리는 게 뭔지 봐야 해요. 이란은 협상 조건으로 통행료 부과, 선박 사전 승인, 자국 항로 이용 같은 조건들을 원하거든요. 쉽게 말해 이 길 쓰려면 우리한테 돈 내고 허락받아라 이런 거예요. 봉쇄를 풀어버리면 이 협상 카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란은 합의 직전에 일부러 긴장을 끌어올려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거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트럼프도 만만치 않아요.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재봉쇄하자마자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어요. 이란이 해협을 닫으면서 하루 500억 달러를 잃는 건 그들이다. 많은 선박이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건 언제나 강한 사람인 척하고 싶은 IRGC 덕분이다 라고 비꼬았어요. 이란 강경파를 꼭 집어 조롱한 거래요. 이란 내부 분열을 미국이 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실제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경제 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지상전은 최대한 피하고 이른바 경제적 분노 전략이에요. WSJ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했던 것처럼 전 세계 공해상에서 이란과 교역하는 선박을 납포하는 작전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했어요. 이란 화물선 투스카를 함포로 기관실을 타격하고 납포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게 미군이 공해상에서 타국 화물선에 함포를 발사한 거예요. 미 중부사령부는 6시간 동안 경고했지만 듣지 않아 발포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란 중앙작전사령부는 즉각 성명을 냈어요. 미국이 이란 상선을 공격해 휴전 협약을 위반했다. 미군의 암장 해적상 외에 곧 보복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은 미군 함정에 드론 보복 타격을 했다고 반관영 매체가 보도했어요. 이 타이밍을 보세요. 2주 휴전 종료까지 이틀도 안 남은 시점이에요. 미국 협상단은 파키스탄으로 출발했고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 공항과 누르칸 공군기지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어요. 협상을 준비하는 동시에 서로 선박에 총을 쏘고 드론을 날리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협상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게 혼대 강대국 협상의 민낯이에요.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관문인 바브 알만데프 해협 봉쇄 위협을 다시 꺼냈어요. 후티 간부는 X에 바브 알만데프를 봉쇄하기로 결정하면 어느 세력도 다시는 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호르무즈가 막히고 홍해 입구마저 막히면 이건 이중 초크포인트 사태예요. 쉽게 말해 세계 물류의 두 목줄이 동시에 조여드는 상황인 거예요. 이란 IRGC 고위고위는 현재 분쟁이 계속되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물론 이런 발언은 협상용 엄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레바논 전선에선 실제로 UN 평화유지군 소속 프랑스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어요. 협박이 현실로 이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 매우 좁은 줄 위를 걷고 있어요. 결국 모든 건 이번 주에 판가름 납니다. 20일 휴전 시한,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외교 라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트럼프는 좋게 가든 어렵게 가든 협상은 어떻게든 성사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이란 강경파는 협상단 파견조차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 나라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